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대체 뭘 하면 가만히 있기만 해도 재산이 불어나는 걸까요? 공직자가 뭘 하면 가만히 앉아서도 돈을 불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돈을 버는 데가 또 따로 있나요? 법무검찰 소속 고위공직자 46명의 평균 재산이 약 2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청장은 69억 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고, 가장 적은 재산을 가진 공직자는 2억 원으로 심재철 서울 남부지검장이었는데요. 이 둘의 차이는 무려 12배가량 차이가 났습니다. 25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1년 고위공직자 정기재산 변동 사항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 고위간부 46명, 법무부 11명, 검찰 35명의 평균 재산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20억 4,148만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지난해 공개된 재산의 평균인 19억 616만 원보다 소폭 늘어났습니다. 20억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간부는 법무부 7명, 검찰 12명 등 총 19명이었는데요. 10억 원 이상의 간부는 36명으로 전체의 약 78%를 차지했습니다.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이는 예상대로 윤 전 청장으로 69억 978만 원을 신고했는데요. 전년에 66억 8,388만 원과 비교해 무려 2억 2,59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토지와 예금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는데요. 윤 전 청장 배우자 김건희는 경기 양평군의 임야, 창고용지, 대지 등 토지 2억 5,931만 원을 신고했고, 또 김 씨는 51억 2,517만 원의 예금을 갖고 있었습니다. 윤 전 청장의 뒤를 이어 노정현 서울 서부지검장이 55억 3,964만 원, 신용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이 42억 148만 원,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37억 8,591만 원 순으로 재산이 많았는데요. 원래 금수저인지 아니면 어디서 몰해서 번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일반인으로서는 평생을 모아도 못 모을 돈인데요. 물론 이거 말고도 더 있겠죠. 차명으로 말입니다. 독재자 문재인의 노래는 우리는 짓밟아도 뭉쳐서 싸우지도 못하는 이등국민 찌질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분 보니까 마치 중도 이미지를 갖고 계신 분처럼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2019년도 10월에 이 태극기 부대에서 연설한 것을 보니까, 그 장면을 보니 완전히 극우 정치인입니다. MB 아바타를 넘어서서 극우 정치인입니다. 2009년 10월일 텐데요. 정광훈이 주도하는 태극기 부대 집회에 참석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독재자, 중증 치매 환자, 정신 나간 대통령, 차마 입에 담기 어린 광기 어린 막말 선동을 합니다. 기회 되시면 그 유튜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월 3일은 뭐하는 날인가?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날이다. 알고 보니 오세훈이는 극우 보수의 꽃갈콘이자 열사였습니다. 국힘당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2019년 10월 태극기 집회에서 강경 발언을 쏟아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으로부터 극우 정치인으로 지목된 가운데,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약칭 범투본의 결성식에도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오 후보는 범투본 출범 당시 준비위원회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2019년 9월 20일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범투본 결성식 및 10월 3일 범국민투쟁대회 출정식에서 연사로 나선 오 후보는 문 대통령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며 하야하라는 강경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이날 오 후보는 10월 3일은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력을 다시 회수하는 날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지 2년 조금 더 됐는데 벌써 작년부터 이대로 놔둬서는 나라가 절단나겠다는 생각을 수시로 했다며 지지자들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오 후보는 이 자리에서
광진구가 정치적 특색이 있다는 개인적 견해도 밝혔는데요. 그는 저는 이 지역구가 광진구라서 광진에서 대통령 하야 서명을 받는다. 광진에서 주로 활동하는 것이 제게 주어진 가장 큰 임무라며 조국 사태가 생기기 전에는 거리에서 서명 받기가 쉽지 않았다. 광진이라는 곳이 그런 특색이 있는 곳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에는 거리에 나서서 대통령 하야 서명을 받으면 1시간에 최소한 100분이 해주고 가신다. 3시간 정도 있으면 300명이 훌쩍 넘는다며 여론조사 발표가 자주 나오는데 거리에서 제가 체감하는 민심은 이제 대통령은 대통령의 자리에서 더 이상 있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어 오 후보는 문 대통령의 취임사 구절을 하나씩 언급하면서 저는 문 대통령이 반쪽, 3분의 1쪽 대통령의 자리로 스스로 내려왔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 조국이란 자가 습관성 거짓말 증후군 중증 환자 같다는 생각을 국민들이 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2년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도 거기에 버금가는 환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맹비난했는데요. 그는 문 대통령을 분열의 대통령, 특권과 반칙의 대통령, 차별의 대통령으로 빗대며 10월 3일 날 반드시 그 권력을 회수해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한다고 저는 굳게 믿는다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국민들이 너그러운 마음을 베푸는 것이다. 그 자리에 앞으로 2, 3년 더 있으면 정말 역사에 더할 수 없는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그것을 면해주는 것이 아닌가. 10월 3일 광화문에서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관철해낼 것을 이 자리에서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는데요. 오 후보의 연설 직후 당시 총괄본부장이자 사회를 맡은 이재호 국힘당 상임고문은 10월 3일 문재인이 하야하는 것이 개인을 위해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결성식에는 소위 말하는 정광훈 떼거리들인 주호영, 김문수, 차명진, 이재호 등이 모여 이런 작태를 보여줬는데요. 정광훈이 이끄는 범투보는 지난해 코로나 상황에서 광화문 집회를 강행해 국민적 질타를 아직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자가 서울시장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명박처럼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소리를 할까 걱정인데요. 왜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나이를 먹어갈수록 김문수화가 되어가는 걸까요? 저는 그것이 정말 알고 싶습니다. 이번에 조국이라는 자가 습관성 거짓말 증후군에 정말 중증 환자 같다는 생각을 우리 국민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2년을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거기에 버금가는 환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분열의 대통령, 특권과 반칙의 대통령, 차별의 대통령, 그리고 지지자들만 바라보는 3분의 1쪽 대통령, 10월 3일 날 반드시 그 권력을 회수해서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된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사실은 국민들이 너그러운 마음을 베푸는 겁니다. 그 자리에 계속 앞으로 2, 3년 더 있으면 정말 역사에 더할 수 없는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될 겁니다. 그걸 면해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10월 3일 날 광화문에서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관철해낼 것을 이 자리에서 온 국민께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